춘자. 한시연. 성신황후. 글문도사 김문정.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부적을 쓰거나 혀를 자극해서 귀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별개의 역할은 귀신하고 타협을 한다고 말해요. 분풀이를 해서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묘를 잘못 건드리면 싸그리 줄주상 난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애들 다 죽어. 그리고 만약 파묘까지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기를 해야 되죠. 이때는 매장, 기간, 망자의 사주, 기일 확인 다 해서 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꼭 그 날짜의 파묘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태기를 할 때 식구 수대로 전부 사주를 확인해서 탈이 잡히지 않는 날로 정하는데요. 대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임산부, 중요한 시험이나 합격 발표, 중대한 업무를 앞둔 분들한테는 파묘를 참여하지 않게 하고 한자가 있거나 아니면 신약한 사주가 있는 분도 귀신이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저는 파묘나 이장을 진행하는 그 해에 삼재가 해당하는 분들 또는 뭐 그때 당시에 기운이 안 좋으신 분, 아홉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장소는 되도록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처럼 파묘요 하고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손들이 그 의식을 해줘야 본격적으로 파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누가 와야 하는지 정해주는데요. 어린아이가 장손일 경우는 제외하고 저도 장손과 남자분은 꼭 참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상묘를 건드리는 해는 살아있는 사람들 집을 안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조상묘도 집인데 이거를 한 채를 짓으면 이쪽 채는 조금 밀었다가 짓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 집 짓는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네. 3년은 안 짓죠. 맞아요. 그리고 파묘를 할 때는 비가 안 오는 날에 진행을 하는데 하루 중 햇빛이 가장 세고 반듯한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가 오시예요. 이 시기에 보통 파묘를 했다라고 하고요. 만약 해가 졌다면 파묘를 하는 건 가급적이면 피하라고들 하죠. 파묘 전에 꼭 무당이 해야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묘를 건드리는 일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산신과 망자가 놀라지 말라고 간단한 제의를 준비해서 집안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산탈 닿지 말라고 이렇게 읊어대면서 해야지만 산신령님도 그냥 우선 잠깐 참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신명에게도 허락을 구해야 되고 당연하죠. 산에 가서 산신에게도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파묘 전에 꼭 묘 위에다가 삼배나 소창을 덮고 또 저만의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군웅배라든지 선왕배라든지 각종 무구들을 같이 놓고 의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나라님의 어명이라 소리를 먼저 해요. 어떠하든 일이든 나라의 어명은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산바람, 산탈, 묘탈 이거는 옛날에서부터 내려왔던 우리 고유적인 거기 때문에 산소를 파기 전에 어명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동서남북에다가 먼저 묘 주변에 세 삽씩 뜨라 그래요. 가운데 봉을 뜨면서 파묘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간단한 비방으로 그렇게 해갖고 하게끔 저는 합니다. 그리고 파묘를 보는 건 입간, 하간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상간하는 가족들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제 소뚜껑하고 마른 홍합, 전복을 이용해서 예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살짜리, 44살짜리 형제지간이 가서 본다 그러면은 간 사람이 이제 깽깽이로 자기 나이 수만큼 지신을 받듯이
해주는 거를 저는 시키거든요. 산탈이나 뭐가 이런 것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예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감한 게 조상에서 파묘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발이 된다든가 그쪽을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몇 번이라도 조상의 혼을 달래기 위해 굿당에서 진호기 굿을 한다든가 혼백을 불러서 이제 그 허락을 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산탈이 일어난 경우라면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은 또 산재 의식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국거리에 우리 상산거리에서 산탈을 재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묘지에 가서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저는 의식이 끝날 때까지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대문에 옴나무를 걸어서 들어오는 살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직접 산 내에 있으면 산소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내구탱에다가 조그만하게 우리가 홈을 파가지고 달걀이라든지 소금, 10원짜리 뭐 밤, 대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묻고 나서 또 우리가 산탈을 또 재우는 방법도 있어요. 지방마다 지역마다 이 산바람을 막는 비방수는 다 틀려요.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산탈이 나면 삼시를 써요. 삼시. 윤 선생이 얘기한 대로 삶은 계란, 또 삶은 밤 이렇게 해가지고 삼시를 볶아서 앞에 몇 봉 앞에 7불을 또 파요. 구더기를 파서 그거를 넣고 계란과 밤은 동서남북에 넣으면서 계란이 새끼를 까면 살이 퍼지고 이 밤이 싹이 나면 살이 퍼져라.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덜구를 닫아요. 네. 그걸 밥 먹고 왼발로 어허 돌구야 어허 돌구야 하고 3번씩 밟아요. 구슬하는 의식도 좋고 산소에 가서 재지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막는 방법이 최고라고 난 생각해요. 묘자리가 안 좋거나 묘자리 터에 흐르는 수맥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이제 묘자리에 가서 마른 해삼을 이제 묻어주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부적을 묻어준다든가 그런 비방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산탈이라고 해서 그냥 산신만 청하거나 반대로 그냥 조상만 위한다고 조상만 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산신에게도 알려야 되고 조상에게도 오른자리 좌정하시고 또 극락도 가시라고 잘 풀어줘야 산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과 의식을 해봐도 어쩔 수 없을 때 이 영화 속에서는 결국 대살굿을 진행하는데요. 영화 대사에서도 무당조차 대살굿은 처음이라고 하듯이 실제로 파묘 현장에서 굿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무속인의 타살굿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영화에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굿을 하는 설정인 거지 실제로 묘가 있는 곳에서 타살굿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이제 타살굿은 산탈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집안에 험하게 죽은 망자나 젊은 청춘의 간 망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자처럼 안 좋게 가신 망자들이 있을 때는 상문이나 예군들을 풀어주는 굿이 타살굿입니다. 특히 타살굿은 이 황일도 전통굿으로 타살 가문님, 타살 장군님 거리인데 분홍 의식에서 닭이나 돼지 등으로 원래는 생타살을 진행을 하고 안땅으로 들어와서 익은 고기로 타살굿을 진행을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활을 들고 쏘기도 하고 일종의 사냥이죠. 영화 속 대살굿에서 묘사하는 것과 행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대살굿을 할 때 액 돌리기, 속임굿의 명목으로 굿을 한다고 하잖아요. 귀신을 속인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귀신이 산 사람에게 화를 표출할 것을 무당이 대신 피구능을 푸는 방법으로 분풀이를 해서 막아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귀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귀신의 관심을 돌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귀신의 안 좋은 기운과 살을 닭이나 돼지 등 대체물에 대신 돌리는 거죠. 귀신을 속인다는 게 아니고 귀신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산탈이 났어요. 근데 그 집은 산소가 하나도 없어. 다 아장해가지고 제실에다가 정말 단지가 어마무시해요. 문을 딱 여니까 구더기가 쫙 깔렸어요. 뼈가루가 전부 구더기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항아리 넣어놨어요. 예, 문을 열어놓고 앞에다 재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내가 비는데 그 구더기가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바깥으로 다 나오고 바깥으로. 그것도 산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재물을 바치고 유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귀신이든 영가든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파묘를 하는 인부들이 이 살을 맞지 않도록
인부의 머리카락에 돼지잎을 물리고 돼지 피는 인부들에게 묻혀서 그리고 돼지를 사슬에 세우는 것 마치 돼지가 인부인 것처럼 잠시 귀신의 눈을 가리는 또 행위라고 하죠. 그리고 인부들의 띠를 돼지띠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파묘를 할 때는 띠까지 다 맞추지는 않아도 사주를 확인해서 위험한 경우는 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무속 의식 중에는 운수가 안 좋거나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 산 사람을 일부러 간 속에 넣어서 상여 행위를 하는 의식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채취가 묻은 옷이나 머리카락, 손발톱 넣어서 죽은 사람으로 유인을 해서 사자가 대신 데리고 가라는 의미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몸에 부적을 써서 인간 부적을 만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몸에 부적을 쓴 적은 없지만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몸 전체에 부적을 쓰진 않고 산소를 간다든지 그러면 발바닥에다가 이제 빨간 매직으로 쓰게는 하죠. 저는 몸에 뭐 부적을 쓰거나 얼굴에 뭐 반야신경 같은 글귀를 적는다면 귀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몸에 이미 귀신이 있다면 사례자의 몸에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금강침이나 창으로 부적의 모양을 그냥 실제로 그리지 않아도 혀를 자극해서 또 그런 기운으로 테마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테마할 때 몸의 혈자리에 부적을 잘 썼다면 귀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결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도깨비가 있는 관에 무당이 찹쌀과 말피로 결계를 치는데요. 저는 찹쌀과 말피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이제 말피는 실제로 무당들이 결계를 사용하는데 찹쌀을 결계라기보다는 귀신이 먹는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귀신이 말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실제로 테마할 때 썼던 게 또 말피이기도 했고요. 귀신의 힘을 빼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도깨비도 말피를 되게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찹쌀은 귀신의 발을 또 묶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영화처럼 귀신의 결계로 사용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 나오는 말피나 찹쌀도 있지만 이 무당들 사이에서 가장 스테디한 결계는 팥이나 볶은 오곡, 잡곡 이런 게 아닌가요? 거기다 막 팥까지 뿌렸으면 도깨비가 절대 도망 못 갔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파묘를 하고 구술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게 바로 동티인데요. 영화에서 인부가 뱀을 잘못 건드린 후에 헛것이 보이고 아픈 걸 보여주듯이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동티는 다른 말로 뭐 동토찌개, 뭐 동법찌개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나무를 다루는 물건이 들어오거나 네. 못을 함부로 또 박는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화장실을 건드렸다거나 조항을 건드렸다거나 이런 공사 중에서도 분명하게 터전 자체에 탈이 끼고 애군이 끼는 걸 우리가 동티 났다, 동법 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사를 굳이 손 없는 네. 날 이사를 하고 귀신이 없는 날 해야 된다, 뭐 이사 가는 날 봐달라 이렇게 택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가 있던 것 같아요. 동티라는 거는 사실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명에게 알리지 않고 건드리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니까 집안에 동티가 나서 오한이 생기는 거겠죠. 동티가 나면은 집안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사고수도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이나 시비 또 부부싸움이 많아진다든지 아이들이 뭐 가출을 한다든지 여자가 사치가 심하게 된다든지 집안의 재산이 많이 탕진되는 수가 들어있거든요. 산수 앞에다도 또 차려놓고 알리잖아요. 조명 감독님이 사과를 하나 가지고 먹었어. 먹었는데 눈 여 밑에가요 밝은 게 이만한 게 불어나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일주일 병원을 댕겼대요. 근데도 안 낫는 거야. 눈알 자체는 빨갛고 제가 테마를 했습니다. 테마를 잠깐 하고 나니까 눈이 안 아프고 꺼끌거리지 않아요. 정말 실제 있었던 사람. 뭐가 붙었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산소인데도 그렇게 동티가 나는데 어떻게 진짜 성장이 들어있는 산소는 뭐는 안 두드려 봤겠냐고. 이번 파묘 영화를 보고 산소를 써야 할지 아니면 화장을 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화장과 산소 둘 중 어느 것이 나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화장은 오직 산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말 오래되고 육탈되신 지가 30년, 40년, 50년 진짜 오래되신 거라면 깨끗하게 해드리고 자살을 하셨다거나 험하게 가신 분들이라면 깨끗하게 화장하시는 방법이 또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조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산소를 써야 된다라고는 봐요. 좋은 몇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물에 뿌리면 수달기가 되고 산에 뿌리면 벌전이 될 수 있으니 새 생명과 함께 새삼을 살 수 있도록 수목장을 진행하는 걸 권해요. 오래된 나무에 하는 것보다는 묘목에다가 수목장을 하면 같이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매장에서 산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하기가 어렵고 후손들이 찾지를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화장을 하는 게 맞는데 화장을 해서도 납골당에 안치를 해서 관리하지 못할 바에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산 분장을 해서 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사도 없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손들이 산소 안 와요.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장을 하거들라 수목장 하지 마라. 납골당 들어가지 마라. 그냥 찰밥을 해서 그 가루를 찰밥에다가 다 섞어서 바위에 올려놔라. 날짐승 길짐승이 먹고 말 그대로 새밥이 되고 짐승밥이 돼서 내 몸 빼다고 하나는 희생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몸은 말 그대로 그냥 보시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묘가 없는데 자식이 묘를 가질 수도 없고 남편이 묘가 없는데 아내가 묘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하고 망자가 너무 험하게 갔거나 자살을 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면은 산소를 쓰는 게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무당도 묘를 잘못 건드리면 무서운 벌전을 맞기 때문에 산탈 관련 일을 꺼려하시는 무당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묘에 관한 일을 준비할 때는 무당 또한 심사숙고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수할 수 있는데 죽은 자의 산소는 무당에게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후손들이 편하자고 산소를 함부로 건드리는 일은 없길 바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산탈이 나지 않도록 후손들이 잘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조상이 묘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면 절대 그 묘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라의 토지 정책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상의 의사를 먼저 묻고 간절한 마음으로 조상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산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무당을 찾아서 조언을 들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산탈은 절대 일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적 문제보다 무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탈, 묘탈 이거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시고 네.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